박찬호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곧 다들 뵐 수 있을 것 같네요 이제 분위기가. 풀리니까 어떻게 계획이 있으십니까, 회장님? 이제 다 풀리면 그냥 오프라인으로 그냥 진행하시는 겁니까? 일단은 한번 이제 호텔이나 이런데 이제 좀 많이 모일 수 있는데 한번 진행을 한번 해보고 또 김의원 그 선박교실에서는 할지는 조금 더 생각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은. 아직은요. 예. 그렇네요. 조금 추이를 더 보고 첫 모이면 호텔 같은 데 빌려가지고 한번 하고요. 그리고 좀 조밀하게 모여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으면은 전파교실로 옮겨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네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예. 예. 김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잘 들립니다. 저번보다는 낫습니다. 예. 소리가 조금 약한 것 같습니다. 소리가 조금 약한 것 같아요. 그 계시는 곳이 좀 소리가 울리는 곳인가요? 예. 들립니까? 제가 소리가? 저번보다는 덜한데 조금 울리긴 약간 들립니다. 소리가 울려서 명확하지 않습니다. 보니까 마이크만 따로 딱 사는 게 제일 효과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마이크 싸면 그거는 어떻게 됐습니까? 뭐 PC 스피커 있으면 그걸로 하고 마이크 성능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헤드셋에 연결된 거는 좀 성능이 좀 천차만별이고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예. 혹시 코로나 대면 진료 하시는 원장님 다시 계십니까? 코로나 환자 대면 진료. 저는 뭐 전화 환자만 보고 있습니다.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전화 보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오늘 이재준 원장님, 김일봉 원장님, 이승현 원장님 다 오셨네요.
네, 목소리가 조금 작습니다. 예, 마이크 볼륨을 조금 올려보시면 어떨까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비슷합니다. 오늘 조금 늦게 오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좋습니다. 좀 잘 들리십니까? 네, 이제 아, 확실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들어오신 원장님 중에 혹시 이제 발표할 때 마이크 음소거가 안 돼 있으신 원장님들은 지금 확인해 보시고 마이크 음소거를 좀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강의할 때 중간에 집안 대화 내용이 자꾸 다 들리고 해서 마이크 음소거를 꼭 발표자 외에는 눌러주시고 발표할 때만 살짝 켜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적인 내용이 다 들리고 해서요. 예, 알겠습니다. 예. 한 지금 16분 정도 오셨습니다. 조기훈 원장님, 강의 시작할까요? 자, 그러면 일단 8시 3분 정도 돼서 1분만 더 있다가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 원장님, 제 네.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이제 예, 대화에도 지금 정도입니까? 세팅이 바뀌었는지 예. 확실하게 잘 들려요. 아, 예, 알겠습니다. 예. 네, 8시 4분이라서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영남임상 초음파 연구회 2022년도 세 번째 모임을 시작하겠습니다. 화창한 봄 날씨가 아주 좋은데 이런 날씨에도 이렇게 모임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지금 좀 누그러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거리두기 지침도 많이 완화돼가지고 5월부터는 오프라인 모임이 가능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강의자 외에는 마이크 음소거를 꼭 눌러주셔서 집의 사적인 대화 내용이 잘 안으로 전달 안 되도록 부탁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저희 모임에서 가장 시니어 선생님들의 강의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재준 내과의 이재준 원장님의 급성 간염과 감기헌변증에 대한 강의를 해주시겠고, 다음으로 김일봉 원장님의 간종괴 초음파 소견의 병리학적 해설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바르송 내과의 이승현 원장님의 증례 발표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재준 원장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재준 내과 이재준입니다. 오늘 제가 맡은 주제는 급성 간염과 감기환증에 대한 초음파 소개되겠습니다. 저희가 간 초음파를 이제 검진으로도 하고 일세 보험이 됐기 때문에 많이 하는데, 이 간 초음파를 하면 과연 무엇을 봐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본 강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간 실제의 에코, 파리터블 에코 제네시스가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상일 때는 간이 아주 호모지니스해 보이지만은 만성 간염이 되면은 좀 거칠어지고
강경화가 되면 더 심하게 거칠어지고 안에는 소일도 많이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강한 스페이스 노드랄티가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리버 시로스를 볼 때는 이 스페이스 노드랄티가 아주 중요한 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상간에서는 스페이스가 아주 스무스하게 보이지만은 만성간염일 때는 스무스하거나 약간 노칭이 있어 보이고 경화가 되면 이렇게 노드랄티가 보이는데 저희가 이제 컨벡스 프로브로도 뎁스를 낮추면 잘 보이지만은 그래도 애매할 때는 리니어 프로브가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렇게 리니어 프로브를 보시면은 표면이 더 뚜렷하게 잘 보이고 노드랄티도 아주 초기부터 잡을 수 있고 가동은 이제 표면 근처에 있는 조그만 리전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예, 특히 비형 간염 환자나 감기능 이상 있는 환자에서는 저는 이제 고주파 스님 탑솔자를 갖다가 상당히 권유를 하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브라이티스입니다. 간의 밝기가 되게 중요한데요. 정상 간에서는 키드니 콜텍스와 비교를 해서 콜텍스와 비슷하거나 약간 높은 정도로 간이 밝게 보이지만은 지방간이 되면 이제 키드니 콜텍스 간의 에코가 많이 증가됩니다. 좀 더 심해지면 이제 코타병의 원이 잘 보이지 않고요. 심해지면 다이프람이 잘 보이지 않게 되겠습니다. 간의 크기 측정입니다. 간의 크기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랩트 로브는 이제 크라니오 카우달 랭스나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랭스를 보통 많이 측정하고 라이트 로브에서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미드 클라피컬 라인에서 이렇게 안테리어 포스테리어 크라니오 카우달 랭스를 측정하는 거 있고 하고 간과 라이트 로브와 라이트 키드니 간 상면을 잡는 비유에서 라이트 키드니 로그 엑시스와 평행하게 끄면은 요것도 이렇게 장축을 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15cm 근처로 되면 정상이고 9cm 이하 되면 아트로피라 얘기를 하고 16cm 넘어가면 헤파토메가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 종양의 발견이 아주 중요하겠죠. 종양의 발견하고 성상을 알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이렇게 퓨어 아시스트도 있을 수 있고 고에코 헤만지오마도 있을 수 있고 그럼 지방간이 있으면 같은 헤만지오마라도 에코가 상당히 떨어져 보이죠. 이렇게 헤만지오마가 아주 커지면은 내부 에코가 믹스드 에코로 보입니다. 이렇게 저에코, 고에코, 아이소에코의 믹스드 보이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소간세포암 아주 중요하겠죠. 소간세포암 보면 중요한데 같은 소간세포암인데 이렇게 고에코로 보이면은 상당히 진짜 이 헤만지오마 이제 구분이 잘 안 되지만 자세히 보시면은 저 주위에 페리페럴 헬로가 보이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손질관을 정리하시는데 혈관 유수하기 때문에 특히 비형간염 환자한테 이런 게 보이면은 반드시 CT를 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어드밴스드 HCC는 이렇게 헬로가 보이고 내부에 모자이시즘도 보이고 노즐린 노들도 보이고 이렇게 보이겠고요. 그다음에 비슷한 크기의 메스가 이렇게 여러 개 있어 보이면은 우리가 메타셀 캔서를 제일 먼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간문맥, 혈관이 되게 중요하겠습니다. 혈관의 크기를 측정해갖고 이게 13mm 이내 같으면 정상인데 그 넘어가면은 딜라테이션 때도 요약할 수 있고 문맥을 볼 때는 크기도 중요하지만 내부에 스롬바이가 없는지 특히 스롬바이가 있으면은 시로스는 비나인 스롬바인지 아니 말리간트 스롬바인지 아주 중요한데 특히 말리간트 스롬바이스는 저희가 그 부위에 다이아메트가 커지고 이 스롬바이 내로 네오바스큘라에서 혈관이 통과하고 그 주위에 메스가 유수가 많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소견을 숙지하시고 오늘 강의를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급성간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급성간염은 정의를 따지자면 강한 세포의 괴사를 동반한 급성염증입니다. 원인은 이제 바이러스가 제일 많겠고, 그다음 알코올이라든지 톡신, 드라기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특히 바이러스에서 제가 보던 요새는 급성 B형, C형 간염은 기억가서 잘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A가 제일 많은 것 같고 급성 간염 거기가 A고 그 외에는 이제 알코올이나 톡신, 특히 허블 메디신이나 아세타미펜, 그다음에 아이나 같은 그런 것 때문에 오는 게 많겠습니다. 특히 드러그 인듀스드 헤파타이티스는 나이가 많을수록 잘 온다고 되어 있고 여성에서 많다고 되어 있습니다. 약초의 가능성도 상당히 많은데 부천병은 순천향 부천병에서 조사해봐야 하면은 여러 가지 약초에 의해서 가능성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잘 보는 홍삼도 인삼도 관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인지인수 이런 나리지치 진부항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전부 다 이렇게 간 손상이 올 수가 있습니다. 오토임뮨도 간에 있을 수 있겠고요. 요새 문제가 있는 네폴드, 내시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스케미 헤파타이스가 있겠고요. 간염은 트랜스미션 루트는 바이럴 헤파타이티스 특히 잘 알다시피 A는 보통 피칼 오랄 루트라고 B, C는 파렌테랄 루트로 이야기를 많이 하죠. 현재까지 검사를 해서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는 뭐 지금 총파랑 하긴 없지만은 우리가 비행 HBS 안티젠이 양성이고 IgM 안티-HBC가 양성이면 이거는 급성 비행 간염을 생각할 수 있겠고 HBS만 양성이고 네가티브면은 만성일 가능성이 많고 HBS가 양성이면서 IgM 안티-HBV가 양성이면은 B형에다가 A형이 중복된 간염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IgM 안티-HBV만 양성이면은 A형인 가능성이 많고 IgM 안티-HBC, HBS는 네가티브라도 이게 양성이면은 이것도 급성 A형 간염을 B형 간염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안티-HCV 양성이 나오면 급성 C형 간염을 의심할 수 있겠습니다. 증상은 특별한 증상이 없는 게 있지만 대부분은 이제 플루라기 심통, 뭐 열이 난다거나 근육통이 있다거나 파티그, 흡연자에서는 특히 담배 맛이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변이 좀 검게 나온다는 이야기를 하고 간혹은 이제 우리가 진찰해 보면 황달이 있을 수 있고 복부 팽만이라든지 복부 불편을 호소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큐트 헤파틱 펠리오가 오면 가슴 내증 같은 게 올 수 있겠고요. 패솔로지는 제가 참 잘 모르는 분야긴 하지만은 이제 포탈베이 주위에 인플라메이터리 셀 인플리트레이션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헤파틱 셀이 이렇게 스와일링 됩니다. 그 다음에 아시도필릭 카운시블한 바디가 생길 수 있고 그 다음에 발 플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알코올릭 헤파타이티스 특히 많이 생기는데 패티 체인지가 올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어제 다른 책에 보니까 원인에 따라서도 이게 조금 파솔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는데 특히 아세트아민펜에 의한 아큐트 헤파타이티스 때는 센트랄벤 사이로 블리칭 네크로시가 올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진단은 우리가 이제 진짜 문진을 잘 하셔야 되겠고, 그러니까 바이러스 검사라든지, 그다음 리버 프로파일 이런 걸 검사를 많이 하는데, 특히 PT가 프롤롱게이션 되어 있거나, 빌루빈이 많이 높거나, 하이폴벤이 있거나, 이러면 예후가 아주 안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바이옵시는 특별한 경우에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초음파 소견을 이제 우리 중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은 이제 첫째는 헤파토메갈리 어떤 저널에 보니까 이게 이제 가장 센시티브한 사인이라고 이야기를 해놨던데 그래서 그게 뭐 꼭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헤파토메갈리 없는 경우도 봤기 때문에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미드클라우드에서 15cm 이상 되면 우리가 이야기하고 전반적으로 보면 에코가 떨어져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리버셀이 스웰링 되기 때문에 에코가 떨어져 보이고 리버 파렌카멜 에코 떨어져 보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포탈베이 월이 에코가 상당히 증가돼 보입니다. 그런 걸 스카이 어펜스로 얘기하는데 이런 식으로 아주 페리페리에 있는 조그만 포탈베이 월까지 상당히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포탈베이 월이 잘 보이는 거는 이 포탈베이 주위에 인플루엔자 생기기 때문에 페리포탈이 이게 림프 에데마가 생깁니다. 그래서 또 포탈베인이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월이. 그다음에 림프 파렌카멜 에키제네시티가 여기 정상인데 보면 아큐트 버스는 좀 떨어져 보입니다. 되게 많이 그렇지는 않지만 박스분장 정내시인데 박스분장 기계에서 정상이고 요거는 좀 떨어져 보이는 걸로 해만정화도 보이는 것 같으네요. 그 다음 GBR 시기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파인딩이 아닌가 생각을 많이 하는데 특히 급성 A형 간염 때는 거의 이게 제일 중요한 소견인 것 같고 특히 여성이 잘 동반되고 빌루빈이 높은 게 좋다고 하는데 빈도는 한 70% 정도 되는 것 같고요. 기존은 이렇게 간세포가 손상되면서 바이러생산이나 분비가 감소돼서 온다고 이야기도 하고 있고 담즙 내에 있는 간염 바이러스에서 담낭의 점막층이나 근육층에 손상을 받아서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괴사된 간세포가 주위 조직, 특히 담낭 미크로바 주위 조직의 염증을 바로 유발해서 그렇게 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GBR 시크닝의 특징이 어디 보니까 스트레이티드 GBR 시크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내강이 다 플러스 되어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다른 논문에 보니까 간 기능의 손상, AST-LT의 그 수치와 관계가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보다는 AST-LT 손상이 훨씬 더 심하고 병 기간도 오래 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 다른 논문에서 찾은 게 있는데 여기 GBR 시커닝이 있는데 AST-LT 수치가 보면은 그 시커닝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하고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병 기간도 훨씬 길고요. 이렇게 A 간염이 급성 간염이 좋아지면은 GBR 시커닝을 리그레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 일부에서 스플레노메가리 볼 수가 있고요. 림프 아데노파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급성 간염은 대부분 잘 낫지만은 저희가 이제 경과 관찰을 잘 해야 되는 게 이제 바로 이 풀민한테 바다에서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은 7 내지 10일 내에 오는 게 대부분이지만은 그 이후에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경과 관찰 중에 환자가 상태가 더 안 좋다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반드시 리브 프로파일 팔로우 해보면서 초파를 해갖고 리브가 수리기질이 없는지 확인을 꼭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가능성 내증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잘못하면 사망으로까지 이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적외선 간염은 첫째 이제 리버가 상당히 갑자기 위축이 됩니다. 그래서 보고 내부 에코 보면 고에코, 저에코 섞여서 아주 콜사해 보이기도 하고 어떤 보면 시로스 같이 표면도 불규칙해 보입니다. 이 아사이트도 보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 급성 간염에서 이렇게 단기가 나왔으면 이거는 풀민한테 받아서 의심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게 오는 거 아는 거 잘 보는 게 급성 간염 보는 데 우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간이 위축되어 있으면서 내부 에코가 아주 조잡해 보이죠. 이거는 아마 네크로시스가 되면은 에코가 증가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일반 헤파토사이트, 설링 헤파토사이트가 섞여서 아마 그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과 관찰은 개인의 T셀 펑션의 기인을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A형 간염은 대부분 잘 회복하고 제가 맡은 환자들도 대부분 잘 회복하는 것 같습니다. B형 간염은 우리가 이제 보통 4개월 내에 회복하는 거지만 6개월 이내에 회복하는 게 대부분이고 6개월 이상 경과되면 만성간염이 유행한다고 생각하셔야 되겠습니다. C형 간염은 대부분은 만성간염이 유행하지만 요새는 C형 간염이 이제 문제가 많이 안 되는 게 이제 치료제가 좋은 게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옛날보다 문제가 좀 덜 되는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한번 보시면은 30% 남자분이고 열이 39도까지 오고 7이 있었고 R6교 PN이 있어서 왔습니다. 환자는 소변 색깔이 새까맣다고 이해를 했었고 진찰사에서 리버가 커져 있었고 R6교 텐덴스 있었고 존디스가 있었습니다. GBR이 상당히 두꺼워져 있고 이렇게 내강이 좀 좁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월의 시건이 뭐 청체의 구분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리버 에코는 좀 이렇게 하이프로 어리들 약간 증가된 것이 보이는 요건 아마 기본 패티리버가 좀 있어서 그런 것 같이 보입니다. 12등이 괜찮아 보이고요. 급성 간염은 심하고 B는 네거티브인데 이 IgF가 포지티브 나왔습니다. 그래서 급성 간염 진단된 케이스이고 이 케이스는 박선우 원장 진단실인데 속이 좀 두드러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음주를 한다고 하셨고 AST-LT가 상당히 높습니다. 빌리분 좀 증가되어 있고요. 감마지도 B, C는 다 네거티브입니다. 초음파상에 보시면은 리버 파링카멜 에코제니시티가 조금 떨어져 보입니다. 그리고 이 간에는 맥강 구조가 아주 선명하게 잘 보이죠. 이렇게 프로멘트 보이고 리버의 끝쪽에 이렇게 그 하이페크 메스가 보이고 있습니다. GB월 시큰이 상당히 심하고 지부 내강이 콜립스 되어 있습니다. 이걸로 보면 이제 급성 간염을 열심히 해야 되고 헤만지오마가 동반되어 있고 원인은 아마 검사를 더 하실지 싶은데 더 이상 결과가 없어갖고 A형이거나 아니면 약물이거나 그런 가능성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이 동영상인데 이건 다른 사람이 해한 동영상을 내가 뺏겼는데 요거는 스트레칭이 잘 보이거든요. 뭐 고요코, 제요코, 고요코로 이렇게 GBR 시کن이 잘 보이고 내강이 약간 콜립스된 것이 보이고 파렌키말 에코제니시티는 그렇게 떨어진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정상같이 보입니다. 리버 시로스입니다. 시로스의 정의는 만성 간질환이 엔드포인트 종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리버에서
컨벤셔널 크로닉 리버 데미지를 이야기하고 있고 원인은 제일 많은 게 저희 나라는 BC 감염 같습니다. B형 C형 감염 같고 그다음에 알코올, 네이플드 그 외에도 뭐 메타볼릭 디지도 있을 수 있고 오토이뮨 헤파티스 있을 수 있겠습니다. 임상 양상은 증상이 별로 없는 사람부터 시작해서 합병증이 생기에 따라서 다양하겠습니다. 뭐 강부진이 있으면은 의식이 이상이 올 수 있겠고 목수가 생기면은 웨이트게이라든지 아부들 폴리스 이런 걸 호소할 수도 있겠고 무비가 강제히 생기면 이 게스트럴 바렉시아 블리딩 이런 게 있을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간세포함이 생기면 이제 문제가 되겠죠. 결국은 감기환증의 환자는 저희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암이 생긴 안 생기는 이런 걸 보면 제일 중요하겠고 합병증이 생기는 걸 관찰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병리 조직에서는 파이브로시가 제일 중요한 소리고 노듈라 디레스 있는가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한 소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듈은 예전에는 마이크로 노듈라, 마크로 노듈라 구분을 많이 시켰는데 마이크로 노듈라도 진행하려면 마크로는 되기 때문에 요즘은 분류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 마이크로 노듈라 상태고 요거는 마크로 노듈라 상태고 요거는 믹스드 된 상태입니다. 파솔릭 다이그노시스는 사실 이제 제한이 많습니다. 요새 그래서 젤수면 바이오로직이 들어가는 쪽에 속하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침습적이면서도 이제 컴플리케이션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샘플이 에러가 되면 다시 리피트가 뽑아야 되는 그런 경우 생길 수 있고 옵저버가 차이가 많기 때문에 요즘은 될 수 있으면은 좀 안 찌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겠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미징 스타디하고 요새 탄성 초음파가 좋기 때문에 이 탄성 초음파하고 시룸 마커 이런 걸로서 우리가 검사를 많이 하게 되겠습니다. 이미징 스타디에서는 그 초음파가 제일 우리가 이제 하기 쉬운 일이고 그 다음에 초음파에서 이제 아주 윈도우가 안 좋게 하면 CT를 할 수 있겠고 MR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탄성 초음파에서는 우리가 이제 파이브로시스 정도를 가지고 거기 이제 T를 제일 많이 세번 시작했지만 요새는 2D로 점점 가는 것 같습니다. 시룸 마커는 APR라고 ACT2 플레이트 레이스 인덱스를 측정해갖고 이게 2 이상 되면은 스페시티비에 상당히 높습니다. 그 다음에 시로스 정도를 심한 정도를 보는 데는 우리가 차일드 푸 클래시피케이션 잘 아시죠. 그래서 엔서팔로파스는 아스타이틀, 빌루빈, 알부민, 인텐셔널 노멀라이즈 레이시오, 프로스빈탄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이런 걸 측정해갖고 엄마에 따라서 포인트를 써서 마일드 모드레이트 시비를 정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크로닉 헤파타이티스부터 시로시까지 이렇게 가는 과정을 갖다 그려놨는데 F4가 넘어가면 이제 그 리버시브를 하지를 못합니다. 초음파에서 그러면 강경화일 때 우리가 뭐를 보느냐? 일단은 모양의 변화입니다. 볼륨 리디스트리뷰트 돼갖고 카우데이트 로브하고 레프트 로브 라테럴 세그멘트는 크기가 증가하고 그 반대로 레프트 로브 메디얼 세그멘트하고 라이트 로브 포스테리어 특히 포스테리어 세그멘트는 크게 감소합니다. 이거는 세그멘트의 혈류의 변화가 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혈류가 이 라이트 쪽에서 포탈베이에 따라서 레프트 쪽으로 이렇게 이동하기 때문에 라테럴 쪽이 상당히 혈류가 증가되기 때문에 라테럴 로브 많이 증가되고 상대적으로 레프트 로브의 메디얼 세그멘트는 원래 혈류가 좀 적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은 아트로피가 되고 카우데이트 로브는 혈류도 가지만은 바로 옆에 RVC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격이 좀 증가되는 것 같습니다. 혈류 증가돼서 가는 것 같습니다. 간실제 에코가 상당히 거치고 그리고 불균형하고 표면 여칠이 이게 아주 초음파에서는 가장 우리가 LC를 진단하는데 에큐레이트한 사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포탈 하이퍼텐션 소견을 보이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포탈 베인 사이즈가 커지고 스플릿 베인 사이즈가 커지고 움빌칼 베인이 리카달리스 되고 콜라테라스가 보이고 그리고 헤파틱 베인 웨이브 폼이 포탈리제이션 된다고 이렇게 트리페이지 웨이브 폼이 아니고 모노페이지로 바뀌는 게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스플레노메갈이나 아사이트, GBR 시크닝이 보이겠습니다. 요즘에는 이 강경화 환자에서 우리가 심중화 정도를 하는데 탄성 초음파를 많이 이용합니다. 트랜지트 엘렉트로를 하거나 포인트 시합 엘렉트로를 하거나 2D 시합 엘렉트로를 하는데 7kPa 이상 되면은 우리가 시로스가 의미가 또 이야기를 하고 12.5kPa 이상 되면 시로스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강경화하는데 합병증 예측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파이브로 스케일을 해갖고 20kPa 미만이고 플레이트리트가 15만 이상 되면은 의미 있는 문맥 고혈압은 배제도 좋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재환자인데 60살 남자분이고 비형 간염 환자인데 검진 초음파를 했습니다. 보면 리버가 상당히 콜스해 보이고 내부에 물티플하게 이렇게 조금조금 밑 노들도 보이고 이 표면도 조금 이리길래 보이기도 합니다. 포인트 샵을 했고 열번을 쟀는데 평균값이 12.7kPa까지 나왔습니다. 리버 시로스 의심되고 간 표면도 자세히 보면 이렇게 리니아프로 보면 이렇게 노칭된 게 잘 보이시죠? 너덜릴 때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컨벡스 프로브는 확실히 너덜릴 잘 보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리니아 프로브로 표면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리버 스피드 컷오프에 대해서 보면은 메타베어 스코어 파이브로시스의 관계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요 F1까지는 보통 거의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 2부터 7kPa 이상부터는 의미 있는 파이브로시스를 보인다고 생각하고 12.5 이상 되면은 시로시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F1은 포탈베인 주위로 파이브로시스 있는 걸 이야기하고 F2는 거기서 이제 septum이 나오는 걸 이야기하고 F3는 septum이 많이 보이는데 시로스는 아닌 걸 이야기하고 F4는 시로스로 완전히 된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세업에 엘렉트론 했는 거하고 메타베어 스코어를 이렇게 같이 합쳐서 봤는데 F1은 이렇게 컬러가 거의 요 밑에 파란 걸로 그대로 보이시죠. F2가 되면 이제 septum이 파이브로스 좀 있고 septum이 좀 있는 걸로 보이면은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색깔이 이렇게 이쪽으로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좀 더 심해지면은 이제 이 색깔이 훨씬 많이 보이죠. 이렇게 완전 오버타 시로스 되면은 이렇게 이쪽 위로까지 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파렌킴을 에코제네시스를 보는데 아주 파렌킴이 거치로 보이죠. 이게 이제 시로스고 여기 이제 정상인데 상당히 거치로 보이고 내부에 호모지니스해 보이죠. 이렇게 보면은 조금 더 노즐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서페이스 노듈라이트입니다. 서페이스 노듈을 볼 때는 레프트 오브 안테리어 인피리어 스페이스가 잘 보이고 그 다음에 라이트 오브 안테리어 스페이스가 잘 보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들입니다. 리본에 이렇게 저혈권 노들이 많이 보이면 우리가 여기 이제 리제네트 노들인지 아니면 디스플라스 노들인지 관배를 해야 되고 이제 헤파토칼슘 제네시스 보면 리제네트 노들에서 로그레드 디스플라스 노들, 하이그레드 디스플라스 노들, 웰디플레이스드 HCC, 어드밴스드 HCC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68세 여자분이고 초기 강경화 비형 아니면 초기 강경화로 이제 엔테카비어를 복용한 환자분인데 일단 신장 초음파라고 오셨는데 지인이라서 이렇게 검사를 해보니까 리버가 상당히 좀 콜스해 보입니다. 콜스해 보이고 보다 보니까 이렇게 고액 메스가 보이고 주위에 헬로가 있고 있는 것이 보입니다. 좀 더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고액 안에 이제 저액 병변이 보이고 바깥 헬로가 좀 보이는 것이 보여서 CT 결과 HCC로 확인되었고 앰뷸런스 하셨습니다. 이건 손준영 원장 정리신데 리버의 도움에 보시면 이렇게 고혈급 병변이 보이고 고혈급 병변 내부에 저혈급 병변이 보이고 자세히 보시면은 그 바깥쪽에 페리 헬로가 있는 것이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고혈급 병변 내부에 저혈급 병변이 좀 보이고 바깥쪽에 헬로가 좀 있는 것이 보였어요. 이거는 HCC, 그러니까 디스플라스 노들에서 내부에 HCC 포커스 생겨서 HCC 넘어간 단계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같은 인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은 내부에 저액코, 테두리, 고액코 어떻게 보면 해만도에서 그 바깥쪽에 테두리가 또 고액코, 저액 테두리가 또 보이거든요. 보시면은 저액코 바깥쪽에 고액코도 있지만 그 바깥쪽에 테두리가 이렇게
헬로가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HCC가 더 맞을 것 같습니다. CTS 보면은 얼리 인해서 레이트 와시 했을 때는 HCC로 진단되었습니다. 볼륨 리디스트리뷰션 사이즈의 크기 변화인데 금방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라이트로 특히 퍼스트 쪽이 이렇게 많이 줄어들고 반대로 랩트로 라테럴 세금들은 상당히 커지고 미달 세금 줄어들고 카우데이트로 커진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카우데이트로 보면은 우리가 라이트 로브하고 크기 비교해갖고 B가 0.65 이상 되면은 크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GBL 시건이 보이겠습니다. 이거는 뭐 아사이트라든지 포탈 하이퍼텐션 이런 거의 원인에서 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디마에서 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 GB 스톰도 잘 생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사이트가 올 수 있겠고 여기 헤파틱 베일이 정상적인 거는 이렇게 트리페이직 웨이브로 보이는데 이게 시로스가 심해지면 이렇게 모노페이직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헤파틱 베인이 이렇게 콜랩스 같이 보이는데 요거는 리버 파이브로시스하고 내부에 있는 노들들 때문에 이렇게 가느다니게 보이게 됩니다. 헤파틱 아테리는 반대로 이제 블러드 플로가 상당히 이렇게 증가하겠죠. 블러드 플로 증가하고 콜코스크류 앞에서 이렇게 톨출스 보입니다. 포탈베인 플로우는 정상적으로는 이게 빨갛게 보여요. 정상이거든요. 헤파토피탈 빨갛게 정상인데 여기 이제 헤파토퓨갈 나가는 끝이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고 퓨갈 보이고 내부에 스롬바가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리버시얼 포탈베인 스롬바이는 다음에 팔로 배보면 좋아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 다음에 헤파틱 베인과 포탈베인에서 션트가 있을 수 있겠고요. 콜라테럴 설준에서 볼 수 있는데 특히 숏 가스트릭 베인이나 이런 것, 렉트 가스트릭 베인 이런 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에스파지알 또는 게스트릭 바릭스가 있을 수 있겠고 파라 움빌리컬 베인은 디카날레이션 올 수가 있고 스플루른 이나산터 이런 게 올 수 있겠습니다. 백승 교수님 잘했는데 보면은 움빌리컬 베인이 상당히 이렇게 스카니즘 잘 보이고 있습니다. 김대원 원장님이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예전에 강의했던 자료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서페이스 노드랄드, 총파에서 제일 중요한 노드랄드고 그다음에 리버가 상당히 코러스하고 인호모지나이스 데코텐이 보이는데 리버 코러스니스는 사실은 자신의 기계 정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가동보면 기계 세팅에 따라서 정상인데도 상당히 코러스가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내 기계 세팅에 잘 보고 거기에 맞춰서 내 그 정상을 잘 아셔야지 내 기계에서 코러스니스가 어떤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그멘탈 하이퍼트로피, 아트로피가 올 수 있겠고 엣지가 벌렁뜨리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포탈 하이퍼텐스 사인을 갖다 볼 수 있겠습니다. 포탈 베너스 시스템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사이즈가 커진 건 제일 중요하고 있고 포탈 베너스 플로우가 15cm, 10cm 이하로 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헤파틱 베인의 그 웨이브 폼이 포탈리제이션 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건 제 환자인데 시루스 환자입니다. 움빌리컬 포션 위쪽에 저이코 백면이 보여서 칼라를 떴지만은 이렇게 움빌리컬 베인이 니칼리즈 보이고 있습니다.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보이고 또 GB 스톤이 4개 보이고 있습니다. 스플레이 베인 상당히 늘어져 있죠. 보이고. 스플레이 베인도 보이고 있고요. 이거는 파티바이머스 아이가 김대진 관장님 정리신데 디퓨즈 아부드 페인을 오셨고 BAC는 다 네가티브입니다. 피검사에 넣은 결과 수치 보면은 알부민이 좀 떨어져 보이고 GOT가 좀 올라가 보입니다. 40% 남자분이고 초음파성형을 랩트 로브 쪽에는 이 안테리 스페이스, 인페리 스페이스가 조금 노들라티가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고 있고 이거 그 보면 노들라 보이고 스페이스 노들 보이고 내부가 아주 거칠어 보이죠. 이렇게 거칠어 보이는데 어떻게 보면 이게 전부 다 메스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큰 아주 매스가 보이기도 하고 뭐 자세히 보면 요거야 밑에 다른데 이렇게 해갖고 이 전부 다가 그 에코가 그 여러 가지 에코 섞이는 매스가 아니겠습니까? 덜 정도 돼 보이고 이렇게 보이 여기 보면 매스 이펙트가 보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상당히 콜소해 보여서 시로스인지 캔서인지 구분이 잘 안 되는데요. 여기는 보면은 헤파틱벤이 보면 이렇게 이게 좀 밀린 것이 보여서 요걸 보면은 제가 볼 때 이거는 캔서를 더 의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매스 이펙트 보이기 때문에. 이 동영상 보시면은 예, 라이트 로브 전체를 거의 다 깔아놓은 것 같은데 아주 콜스해 보이고 여러 가지 에코 섞여있는 휴지 매스가 보이고 여기 보시면은 매스 이펙트가 보이는 것이 보이면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 베인이 잘 보이시죠? 이렇게 밀리는 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디퓨전 타입의 SCG가 아니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이런 거 보고 있으면은 참 초파 무섭습니다. CT 소음도 마찬가지로 디퓨전 HC가 전부 다 라이트를 거의 다 깔아놓은 것 같습니다. 알파피트는 1210이 나왔고 HC 추출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보고 있으면 진짜 간세포가 놓칠까봐 괜히 초파에 겁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CT나 MRI 등 다른 검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례됩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는데 테이크홈 메시지를 보면은 저는 이제 간 초음파할 때 저희가 이제 스캔해서 비율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어느 부위를 어떻게 관찰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걸 잘 보는 게 중요하겠고 거성 간염은 저희가 이제 대부분 잘 낫지만은 풀메르트 헤파티스 가능이 이제 관찰을 잘 하셔야 되겠고 BC인 경우는 크로닉 헤파티스가 가능한가를 잘 관찰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로시스는 시로트 안 오게 하기 위해서는 만성 간염에서 바이러스 치료가 상당히 중요하겠고 강경화 총파성을 잘 알아야 되겠고 합병증이 발생하는지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셔야 되겠고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간세포함의 조기 진단이 중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원장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급성 간염부터 간경화까지 다양한 초음파 소견과 관찰 포인트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선생님 계시면 질문 부탁드립니다. 코멘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예, 무슨 코멘트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리버 시로시스 간 경변에서 볼륨 리디스트리뷰션이 생기는 메커니즘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책은 별로 없는데 일본 책에는 이렇게 기술이 되었습니다. 첫째, 이제 랩터 로브 라테랄 세그멘트 커지는 것은 이 포탈 베인이 이 라이트 포탈 베인은 깊숙하게 들어가 있는데 랩터 포탈 베인은 슈퍼피셜하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리버의 하일룸에서 이제 라이트 포탈 베인보다는 랩터 포탈 베인 쪽으로 블라스프라이가 많이 간다. 그쪽에 압력이 적게 가기 때문에 그렇다. 또 이재준 선생님이 지적한 대로 우리가 리버 시로스에서의 이 그 코라테랄 서큘레이션이 되면 라이트 포탈 베인 블라드 플로우가 랩터 쪽으로 이제 시프팅 하니까 랩터 로버 라테랄 세그멘트가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랩터 로버 미디얼 세그멘트가 아트로피 되는 것은 포탈 베인을 의해 보면 랩터 포탈 베인의 라테랄은 블라드 플로우가 이 방향이 스트레이트 되는데 미디얼 세그멘트는 이렇게 굽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하일룸에서 와가지고 호라이전탈 움비리칼 포션에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결국은 랩터 로버의 미디얼 세그멘트는 평소에도 블라스프라이가 좀 나쁜 부위인데 포탈 하이텐션이 되면 더 이제 블라스프라이가 나빠가지고 이 슈링키 된다. 그 다음에 S1은 왜 커지느냐? 이거는 이제 컴펜세이토리 하이퍼트로피계가 이 포탈 하이텐션이 심해지면 결국은 오른쪽 왼쪽 다 잘 못 가니까
결국은 S1이 이제 제일 가깝거든요. 하일룸에서. 그래서 S1에 가는 블락플러가 대상적으로 다른 데를 못 가니까 그쪽으로 많이 보내준다. 그게 대상성 하이퍼트로피가 온다. 그 다음에 라이트 리버의 그 포스테리얼이 왜 슈링키지 되느냐. 보통 이제 우리가 책에 클래식 할 때는 라이트 포탈벤이 안테리얼 포스테리얼 이렇게 이제 디바이더 되는 거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우리 초음파 검사에 보면 대부분 이제 라이트 포탈의 안테리얼이 다 디바이더 되고 마지막에 포스테리얼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포스테리얼 가는 블락플로가 굉장히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라이트 포탈 외 안테리얼 포스터리얼 바로 분기가 안 되고 안테리얼 다 브라스프라이를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포스테리얼이 가니까 결국은 제일 페리페리에 되는 거죠. 그래서 라이트 리버의 포스테리얼이 슈링키 된다. 이렇게 이제 일본 책은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비교적 타당성이 있는 해설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임대진인데 질문 하나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시죠. 그러니까 뭐 아까 디스플라스팅 노드라고 HCC 같은 거 아까 뭐 주변에 페르페랄 할로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은 구별이 가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 조금 더 구별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리고 스몰 HCC는 주로 저이코로 되지요. 저이코. 그러니까 그게 튜머가 균질하면서 그게 작을 때 균질하게 되고 뒤쪽에 그 어쿠스틱 그 섀도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 에코 스몰 HCC에서는 에코 패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예, 스몰 HCC는 일반적으로 저에코로 보면 맞습니다. 맞지만은 저희가 이제 헤파토칼슘 대에서 리제네틱 노들이나 디스플라스틱 노들은 에코가 이제 저에코도 있을 수 있지만 고에코도 있을 수도 있거든요. 특히 디스플라스틱 노들 되면 고에코로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이제 그 고에코 병변만 있으면은 사실 이게 뭐 헤파토 패티 메타몰포스에 되어 있는 뭐 이게 스몰 HCC 강경이 한별히 어려운데. 그 앞에 경과를 같이 하셔야 되겠죠. 그것만 보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 앞에 이제 노들이 있었는데 그 노들이 이제 고에코에 있다가 내부에 저에코가 빙빙 보이기 시작하면은 이거는 내부에서 이제 스몰한 그 HCC 포사이가 생겼다는 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그 내부에서 생긴 그 포사이가 점점 커져서 그러면 고에코 테두리는 작아지고 내부에 스몰한 그 저에코의 빙빙이 자꾸 커지겠죠. 커져서 이게 완전히 다 하면은 스몰한 HCC가 되고 그 주위에 이제 좀 더 커지면 할로가 생기겠지만은 그게 이제 가는 과정에서는 이 바깥쪽 테두리는 디스플레이가 남아 있고 그 내부가 이렇게 HCC 포사가 커져가서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혹시 김용원 원장님 뭐 다른 설명하실 게 있으십니까?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강의에 고른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다음은 김일봉 원장님 그 간암 특징 초음파 소견이라서 그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하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그 리버 시로시스가 의심될 때 그 뭐 저명한 스플레노메갈리 없고 서페이스 노들레러티 있고 약간의 라이트롭 슈링키지, 랩트롭 하이퍼트로피 이런 정도 할 때 그 감목맥 직경도 측정을 하고 안에 블러드 플로우도 보신다 했는데 그런 혹시 기준을 보시고 나중에 이제 애쉬 환자들 가끔 이제 포탈 텐션 있을 때 줄이기 위해서 인데놀 같은 거 가끔 쓰는데 그런 거를 쓰는 어떤 기준으로 활용을 하는 거 있을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거는 참 혹시나 아시는 분 계시면은 인터넷 기준에 대해서 혹시
김홍수님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김대진 과장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게 있으세요? 뭐 요즘은 뭐 베리스가 있어도 베리스 같은 거는 대부분 다 우리가 이제 베리시알 뭐 아블레신을 주로 마시기 예전에는 우리 센터라든지 오피라든지 SB2 그런 걸 많이 했지만 요즘은 전부 다 뭐 내시경으로 전부 다 그걸 하고 있는 것 같고 하이퍼텐션이 어느 정도 심해야지 인테로도 쓰는지 그건 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혹시 김대진 과장님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근데 마이크를 켜주세요. 소리가 안 들리네. 소리가 하나도 안 들립니다. 김대진 원장님 소리가 안 들리십니다. 네, 아 예. 예, 다음에 개인적으로 한번 여쭤보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에 또 다음에 간암하고 연관이 있는 거일 수도 있는데 뭐 디스플라스틱 노듈이나 이런 게 이제 보이면 저희가 CT 찍고 디스플라스틱 노듈이라고 하면 그냥 팔로우 하기도 하는데 예. 혹시 원장님께서는 그런 환자 안 보내고 그냥 팔로우업을 쭉 하시는지 또 하면 뭐 CT하고 병행 같은 거를 할 것 같은데 뭐 어떤 정도 간격으로 하는지 저희가 이제 의미 있는지 디스플레이션 노즐이 의심되면은 CT에서 그치지 않고 저는 MR을 권유를 합니다. MR을 권유하고 특히 알파베토가 높은 경우에는 저는 MR까지 꼭 해보라고 권유를 하고 있고 그러면 사이즈가 1.5cm 미만은 뭐 그런 거 해가 괜찮으면은 정기적으로 팔로우를 6개월마다 한번 해보라고 권유를 하고 있는데 혹시 다른 선생님들 뭐 그 팔로우 하는 데서가 더 좋은 방식이 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죠. 이 김대중 과장님 혹시 박선호 선생님 뭐 여기에 대해서 의견 없으십니까? 사회자가 1.5cm 미만되면은 일단 검사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은 그냥 팔로우 해보셔도 안 되겠나 싶고 좀 크기가 크다고 싶으면은 제가 볼 때는 MR까지 해보시는 게 아니라 갖고 그게 작을 때 CT까지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간혹 CT에서 노들이 보이는데 발견이 안 되는 것도 간혹 있더라고요. CT에서 이상의 폭항이 있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라고 연락하면 어떡해? 그래도 스몰 노들인 경우에 초파로 좀 더 확신을 갖기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 같고, 쌤 말대로 스몰 노들인 경우에 결국 CT 찍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거의 대부분 못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쌤 말씀대로 스몰 노들이고 언더라잉한 크로닉 헤파타이티스나 시로시스가 있는 환자 같으면 MR로 확인해 보시는 게 저도 좋을 것 같아서 저는 웬간하면 메스가 보이면 CT나 MR이나 다음 프로세싱을 꼭 좀 진행하려고 노력을 좀 하는 편입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네. 혹시 더 질문 있으신 선생님 계십니까? 아까 그 포탈 하이퍼텐전에 대해서 백의원 말씀하셨는데 예. 이거 시로시스가 있느냐 없느냐의 경계가 항상 문제가 되잖아요. 우리가 hearing을 낼 때 그냥 크로닉 파렌카이멀 리버 디지즈냐 아니면 리버 시로시스냐를 우리가 포멀 리포트를 쓸 때 참 고민이 많이 되잖아요. 항상. 그래서 세컨더리 체인지가 있으면 우리가 그래도 좀 부담 없이 할 수 있는데 좀 애매한 경우가 문제인 많고 그런 경우에 아까
메인 포탈 빈 그러니까 주로 라이트 오브 라이크 스캔에서 메인 포탈 빈을 잡아서 저는 한 1.3cm, 13mm 이상 되면 늘어났다고 분명히 기술을 좀 하고 포탈 하이퍼텐션이 있겠다고 보고 예. 그 다음에 칼라 플로우를 해가지고 벨로시티를 제가 아까 속도가 적어도 15cm/s 밑으로 예. 슬러기시해지죠. 그러니까 포탈 플로우가 슬러기시해지거나 아니면 역류가 생기죠. 플로우가 이재현 선생님 말대로 페리페리 쪽으로 와야 되는데 빨간색으로 와야 되는데 오히려 파란색으로 간다든지 해서 그 포탈 베인의 크기라든지 플로우의 방향을 봐서 시로시스라고 진단하는데 조금 더 많은 증거들을 확보해서 기록하려고 노력하는 그 정도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활용 방안을 그런 식으로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선생님 질문 계십니까?